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봐야 하는 방송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조화가 좋은 건지 탈동조화가 좋은 건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최근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키라무치가 나스닥과 암호화폐 동조화 현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왜 디커플링을 원할까요? 나스닥 월봉과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2017년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017년부터 박스권 탈피를 하고 2018년 4분기부터 2020년까지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에 미치는 요소를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물론 저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경제활동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등장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로 바뀝니다. 위에 다른 6가지 영향으로 매수자가 증가하면 시장은 상승, 매도자가 증가하면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매수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증가 여부이며 매도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축소 여부입니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투자자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심리도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탐욕지수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나올 경제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특히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 시장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경제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 차트입니다. 1990년대를 보시면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주식시장 기억나십니까? 바로 묻지마 투자의 시대로 당시 코스피는 2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은 경기 침체를 초래한 짧은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을 초래했지만 각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리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급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글로벌 경제상은 어떠한가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개의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돈의 양을 늘려 경기 부양으로 하며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시장에 풀린 돈을 줄이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현재의 시장이 이런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영향이 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인데요. 시장에도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 제한 또는 기타 정치적 조치가 자재, 노동력, 운송 등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 일시적인 스톱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의 요소들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단기적인 영향만 미쳤을 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었으면 달러의 대치 효과로 상승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준 대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은행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암호화폐는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규제의 변화는 케이스마다 시장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이 오일이었다면 미래의 국가안보 핵심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변화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삼성전자가 휘청거린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예를 들면 2021년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채굴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면서 대규모 채굴 작업이 5월 말에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굴의 대부분은 중국이 담당을 하였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10월에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건 다른 요소가 있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승승장구를 하였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를 보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정학적 요인이나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의 기본은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은 코인이고요. 기업은 돈을 많은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인도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어찌 보면 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분명 양시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언젠가는 주식시장과 다른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왜 디커플링을 원할까? 디커플링이 되어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성숙 단계가 아니라 초창기 시장인데요. 국내 주식시장만 봐도 1980년대 시작을 하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2017년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거래가 90%가 넘는 비중이 개인이고요. 그런데 유럽을 비롯해서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규제안이 나온다면 제도권으로 시장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담당 기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규제 담당 기관이 선택이 되면 벌써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기관과 연기금 같은 국가 자금을 다루는 곳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들어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미국 현물 ETF를 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엄청난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왜 이 시장을 계속 봐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나요?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 다가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현재의 가격이 정말 부러울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발상 꼭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투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코인포스, 지금까지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